자, 지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보신 것처럼 5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수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메모리라든가 CPU의 개념 이런 것들로 나온 게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그러니까 컴퓨터의 이론적인 개념을 좀 정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앨런 튜닝의 관심이 이제 기계를 가지고 결국 이제 기계가 잘 이제 확장이 되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이제 튜닝 테스트예요. 튜닝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앞에 칸막이를 쳐놓고 제가 질문을 해요. 물론 사람이 대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타이핑을 합니다. 그럼 뒤에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랑 컴퓨터가 응답을 하는 거랑 비교해서 맞추는 거예요. 얘는 컴퓨터다, 얘는 사람이다. 이게 기본적인 튜닝 테스트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얼마나만큼 잘 컴퓨터가 이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는 지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테스트를 해나가는 거를 처음 이제 제안을 했던 사람이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죠.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 지능을 부여하자,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트머스 회의에서 1956년에 AI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AI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도에, 이게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역사 시간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년도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1916년도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고, 이런 것들을 역사를 배워보시면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역사적인 그 스토리가 참 재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런 스토리를 배우고 이런 개념을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56년도에 나오면서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봤던 모라백의 역설, 상식의 저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죠. 그죠? 요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퍼셉트론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나와. 인공지능의 시초, 그러니까 어떤 개념,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이 엑스퍼트 시스템은 사람의 지능을 배워서요, 그 프로그래머가 그 사람의 지식을 코딩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의 지능을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지식을 넣어주면 그런 거죠. 온도가 몇 도고 몸의 온도가 몇 도고 콧물이 나면서 이렇게 하면 마이신을 하나를 줘라, 두어를 줘라, 이런 개념이에요. 초창기 나왔던 게. 그래서 초창기 엑스퍼트 시스템의 엑스퍼트 시스템의 이름도 마이신이었어요. 그런 걸 처음 그런 걸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문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게 되네? 그러면서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수그러들게 된 거죠. 사람의 지식을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걸 다 넣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지. 그거는 지식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런 문제들을 한 거고, 이럴 때 이제 인공신경망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내려가면서 데이터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가서 기계학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기계학습에서 이제 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기계가 과연 그러면은 학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기계한테 어떻게 지능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아까 전에 구글 봤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구글 사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뒤에서는 다 이런 거를 활용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들이 만들어지면서 컴퓨터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눈으로 보면 뭐가 쿠키고 뭐가 개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높아서 우리는 학습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알죠. 개하고 우리가 쿠키는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학습을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컴퓨터는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학습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거죠. 인간은 쉽게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어려운 게 있고, 또 인간은 계산하는 게 어렵지만 컴퓨터는 계산하는 거 쉽죠. 수조짜리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금방 계산하잖아요. 사람은 한참 걸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초창기 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그 다음에 상식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집 딱 보면 집인 줄 아는데 컴퓨터는 저게 집인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집이라는 걸 학습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은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돌아보면 아 저건 집이야 그럼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컴퓨터와 인간이 틀린 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딥러닝에서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딥러닝을 통해서. 처음 모델에는 인공지능 개발할 모델은 이거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컴퓨터에 인공지능을 해주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AI 인공지능이 이제 이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딥러닝도 우리가 앞으로 AI 인공지능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뒤에 더 나가서는 더 많은 양의 연구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뉴스 기사를 봤더니 저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에서 보면은 이런 딥러닝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는 이 딥러닝보다는 로봇, 사람을 로봇, 그러니까 사이보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 움직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뇌세포가 그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인공지능은 인지 수준이에요. 인지 수준. 아 이게 개다, 고양이다, 뭐다라고 인지하는 그 수준에서의 우리 뇌의 모양을 패턴을 연구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것도 컴퓨터가 크게 발전했다라고 보는 건데 인지, 컴퓨터 비전 이런 측면인데 이제 이게 더 나아가면 결국은 이제 로봇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의 팔다리 움직이는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생각하게끔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로봇은 그냥 메카닉이에요. 메카닉 움직이는 그 메카닉을 관점에서 보는데 이제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나가면 사람하고 로봇이 이제 거의 사람화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인공지능으로 발전이 돼 앞으로 이제 해나가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때 그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빨리 변하죠. 그죠? 앞으로 막 가속도가 붙어서 이런 연구들이 막 넘어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엑스퍼트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엑스퍼트 시스템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룰을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해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전문가한테서 얘가 받아요. 이 사람이. 받아서 그거를 룰로 막 만들어. 프로그램 코드로 룰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사용자는 그 룰을 보고 하는 거지 실제로 컴퓨터가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수준까지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보시는데 이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이죠. 네. 한때 썼었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레임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사람은 딱 집중해서 포커싱해서 뭐가 중요한지 금방 판단하지만 기계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죠? 이 전체가 다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인지할 거냐 이런 것들도 큰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컴퓨터는 이제 더 쉬워졌어요. 더 빨라졌죠. CPU보다는 GPU 이렇게 개념이 바뀌면서 더 빨라졌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은 요것뿐이 못 보지만 컴퓨터는 이걸 다 봐요.
그러면서 사람이 못 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또 장점이 또 있어요. 사람이 못 봤던 것, 사람이 놓쳤던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보시면. 기계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학습을 한다는 건데 이 학습을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이 룰을 넣어주는 거예요. 룰을 넣어주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결국은 이 룰에 따라서 얘는 고양이다, 개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귀납적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사진을 다 넣어줘요. 물론 이 사진을 컴퓨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픽하고 이런 거 다 인식하게 해줘요. 여러분들 우리 그 빅데이터 경영 시간에 이미지 인식하는 거 배웠죠? 가로, 세로, 픽셀로 해가지고 색깔 입력하고 그걸 비트로 0과 1로 표시해주는 거 다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걔가 그거를 컴퓨터는 0과 1로 인식하는 거예요. 0과 1로 인식해주면서 이게 개다, 고양이다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학습이고 이 기계학습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데이터 마이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도 그렇고 다양한 기법들을 여기서 만들어진 기법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곳까지 넘어와서 실제로 기업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룰을 만드는데 연관이 돼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학습하고 데이터 마이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근데 뭐를 더 포커싱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데이터 마이닝 쪽은 기업에서 CRM 분석하거나 이럴 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결국은 고객 관계 쪽에 활용을 하고 기업에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그쪽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학습은 오히려 컴퓨터 공학하는 분들 이런 분들 쪽에서 보면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그래서 포커싱이 뭐냐면 그래서 뭘 어떻게 더 정확하게 더 맞추는데 정확도를 올려주는 방법론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나오는 거죠.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룰을 만들어내는 게 학습이라는 거죠. 데이터를 주어졌더니 컴퓨터가 스스로 막 학습을 해서 어떤 패턴을 배우는 거죠. 스스로 패턴을 배우는데 이 패턴을 배우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배울 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수학적 공식을 해서 또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거를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건데 결국은 데이터를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처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뉴런들, 이게 이제 인식이에요. 눈, 코, 입 이런 것처럼 눈, 코, 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피처라는 게 뭐냐면 이미 정해주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할 때 눈을 봐라, 눈이 몇 개인지를 봐라, 코를 봐라, 귀 모양을 봐라. 이걸 피처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처링을 기계학습에서는 사람이 정해줘요.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를 넣어주지만은 데이터를 넣어줄 때 앞에 인풋 데이터 이거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피처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룰은 자기가 스스로 하지만은 뭐가 중요한지 피처는 사람이 어쨌든 만들어서 결정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계학습을 만들 때는 피처를 뭘 넣는지 이 피처 엔지니어링이 또 한때 이슈였었어요. 뭐를 넣어야지만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기계학습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피처링을 뭐를 넣을 거냐. 나중에 여러분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보면은 결국은 인풋 레이어를 뭘 넣고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를 뭘로 볼 것이냐 이거는 정해줘야 돼요. 내가 앞에 인풋 레이어하고 요 앞에하고 뒤에는 정해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히든 레이어를 컴퓨터가 스스로 막 돌려서 가중치 계산을 쓰면서 막 학습을 해요. 이걸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계학습에서는. 근데 문제는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피처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에서는 보면 데이터들이 명확하죠.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성별, 연령, 주소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기계학습을 충분히 돌려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지, 아까 전에 봤던 그림, 개가 고양이를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은 쉽게 하는데 컴퓨터는 어려워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특히 이제 이미지가 가장 핵심이죠. 이미지하고 소리하고, 그죠? 이미지하고 소리를 어떻게 인식해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처럼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 개, 고양이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었죠. 피처링을 정해서 만들어줬더니,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70%를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딱 이게 못 넘어가요. 인간은 에러율이 아까 전에 5% 정도 된다고, 여기 우리 동영상에 나왔죠. 5% 정도의 인간은 에러율이 가져요. 그래서 95%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얘를 개인지, 또 고양인지 또는 쿠키인지를 인지하는 수준이 사람은 거의 95% 정도 인지가 되는 수준이라는 건데, 컴퓨터는 75% 이하로 더 안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피처를 정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깬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사람이에요. 힌튼이라는 분이 2012년도에 이미지 넷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딥러닝 쪽으로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뉴런을 두고 피처까지 만들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한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CNN 모델. 그래서 뭐 그런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이 피처도 사람이 넣어주지 말자. 컴퓨터가 스스로 이 피처도 스스로 만들어내자. 학습을 하면서. 라고 하는 것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게 딥러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딥러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피처링 문제예요. 이 뉴런은 거의 똑같아요. 이 뉴런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뉴런을 만들면서 이 피처링을 어떻게 할지와 사람이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구분이 되는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피처를 정해줘서 피처를 정해주는 전통 방법이 아니고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얘를 스스로 학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수학적 공식화 이런 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이 사람의 이 방법론이 만들어지면서 딥러닝적 방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막 확장해서 만들면서 한 게 아까 전에 봤던 4대 천왕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적 그러니까 뭐냐면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지금 딥러닝이 이제 이슈가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결국 데이터만 주어지면 이제 피처까지도 스스로 컴퓨터가 만들어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로 데이터입니다. 이 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스스로 이 피처들을 스스로 컴퓨터가 이렇게 학습을 스스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요 과정, 요 중간에 요 과정.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인간의 뇌세포처럼 엄청나게 많은 뇌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나중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가 한층 2개. 그래서 뭐 20개, 30개, 뇌세포가 20개, 30개 갖고 막 작업을 해요. 그래도 정형화된 데이터는 충분히 정확도가 거의 100%, 95% 이상 올라갔어요. 기업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그런데 이런 이미지넷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때는 딥러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냐, 비정형화된 데이터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방법론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미지는 이미지의 패턴을 인식하잖아요. 이거를 이미지가 아니고 소리도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음성은 PCM 방식이라 그래서 목소리의 주파수하고 이런 것들을 캡처링해서 하는 방법도 배웠죠. 우리 빅데이터 경영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이미지를 0일로 바꾸는 방법, 소리를 0일로 바꾸는 방법, 그죠?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소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소리,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 소리를 합치면 뭐가 돼요? 동영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동영상을 막 움직이면 이 동영상이 사람이 뭐 공을 찬다 이런 것까지 밑에 캡처 자막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줘요.
알죠? 그런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져서 지금은 동영상을 보고 밑에 캡션, 어떤 이 동영상이 뭘 하고 있는지까지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게끔 다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소리하고 이미지만 합쳐주면 되니까. 그 백 기본 바탕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미지 인식하는 방법, 소리도 인식하는 방법. 그럼 이미지하고 소리하고의 차이점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간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하고 소리하고 차이점은 뭘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이미지하고 소리하고 차이점의 큰 틀의 차이는 뭐냐면, 소리는 순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순서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시퀀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리는. 이미지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큰 그림이니까 통째로 인식하면 되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순서, 시퀀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세요하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 또는 단어, 이런 언어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딥러닝에서도 확장돼서 이런 모형이 처음에 나왔다가 여기에 사람의 목소리로 넘어가면 사람 목소리 인식하고 여러분들 요즘 진이라든가 이거 목소리 인식하는 인공지능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사람의 목소리에 그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게끔 인식하게끔 해주면 결국은 그게 사람의 목소리까지 인식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넘어갔다.